안녕하세요. 안문현입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예? 아우, 유튜브 가보면은 좋은 동영상이 많아요. 저도 계속해서 막 알림 문자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알고리즘? 어머, 알고리즘 언니 너무 고마워. 언니 덕분이야. 진짜, 저는 알고리즘 너무 귀염둥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작 50 플러스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저는 기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행복 설계에 대한 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50대 반드시 해야 될 것 5가지 중에 2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50대에 정말 꼭 반드시 이것만을 해야 된다. 예, 첫 번째, 내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임을 자각하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끝이라는 것, 이 인생이 마냥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딱 깨닫게 되면 일의 우선순위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어떤 일은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버리고 가도 되고 어떤 관계는 끌고 가야 되고 어떤 관계는 미안하지만 버리고 가야 되고 이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번째는 빈곤 퇴치! 팔자에 없는 연금을 만들어라. 왜 팔자에 없느냐? 그동안 안 벗거든요. 왜 안 벗냐고요? 그게 질문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벗지요. 누구 연금 좋은 거 모릅니까? 쓰다 보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하게 되고 연금 불세가 없었어요. 이렇게 솔직히 이만큼 사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연금 기회가 없어서 정말 팔자에 연금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잘 챙기시고 거기에 주택연금, 정말 꼼꼼하게 주택연금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그다음에 연금을 연금과 비스무리하게 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라.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게 연금 들어오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 질병을 퇴치하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50대에 한번 건강검진을 다 받아가지고 질병에 대한 그런 좀 걱정을 털고 가는 거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들 요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올해 제가 건강검진하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은 주로 보는 게 암이 있는가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거 또 주로 보고 위내시경하고 이런 거는 다 하시죠. 피 검사하고. 그런데요. 뇌 검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뇌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뇌 검사, 뇌 MRI 찍어보신 분 계세요? MRI 별로 없으시죠?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저도 그거는 그렇게까지 좀 무섭잖아요. 뇌 MRI 하면 뇌에 무슨 일인 것 같고 그랬는데 50대에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뇌질환 검사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뭐냐고 묻는다면 맞아요. 암이 참 무섭죠. 저도 제 친구 중에 2명이나 이제 30대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엄청 고통스럽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암은 제외하고 암이 아니라면 어떤 질병이 가장 괴로울까요? 암의 고비를 30, 40, 50대에 넘겨서 7, 80까지 간 그 분들은요, 그 어르신들은 뭐가 제일 괴롭냐 그러면 마비가 제일 괴롭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걸로 인해서 한쪽이 마비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심해져서 와상으로 간다든지 하면은 그 마비가 일상생활에 주는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산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정말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뇌질환, 그 뇌졸중, 뭐 파킨슨, 치매 이런 증상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그 전에 이미 그 원인이 되는 발병 요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보통 이러한 질병들이 70대에 나타나잖아요. 70대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이미 50대 중반에는 그 병에 대한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제가요, 두통이 있었어요. 편두통이 있었는데, 이 딱따구리 한 마리가 이제 머리를 계속 쪼는 건데, 얘가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정수리에서 쪼다가 세상에 계속 쪼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한 게,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또 나아요. 그러다가 또 생기고. 근데 이게 보통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철 바뀔 때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기분 나쁘게, 그게 빈도가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너 달에 한 번씩 이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별거 아닐 거야. 검사 한번 받으러 와. 뭐 이렇게 약간 병원 마케팅? 싸게 해줄게. 아니, 싸게 해줄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받으러 와. 예. 그래서 제가 그 신경과에 가서 이제 두통 때문에 검사를 하고 뇌 MRI를 찍었거든요. 뇌경색이 나왔어요. 완전 저 진짜 깜놀했잖아요. 멘붕이었어요. 제 뇌를 봤는데 뇌에 이렇게 참깨를 뿌린 듯이 이렇게 까만 것들이 막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뇌경색이라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막힌 것이고, 그리고 뇌가 이미 많이 이렇게 조금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뇌가 자꾸 쪼그라드는, 그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좀 지났습니다. 1년 반 돼가거든요. 물론 두통은 지금 없고요. 기억력도 굉장히 많이 나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만합니다. 원래 엄청 잘 털었잖아요. 지금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게 잘 안 털려. 저는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나이에 제가 53인데 뇌 MRI 찍고 내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위내시경, 장내시경이 나왔죠. 위내시경이나 몇 번 하고, 그쵸? 없으시죠? 이쯤에서 만약에 어떤 증상이 조금이라도 하나 있다면, 빈혈처럼 머리가 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두통이 있다든지, 기분 나쁜 머리의 무거움, 아니면 이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한번 꼭 찍어보세요. 그게 50대에 필수로 해야 될 것, 뇌검사입니다. 뇌혈관 질환, 뇌졸중, 파킨슨, 치매 이런 뇌혈관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잠을 잘 못 자는 거래요. 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골이, 그다음 수면 무호흡증, 각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잠을 못 자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증상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잠과 뇌질환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코골이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저도 코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코골이가 있지 그걸 치료받아 또 약간 부끄러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뇌경색 그 판정을 받고 수면 검사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호흡증이 레벨 5.5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은 양압기 사용하고 있어요. 양압기를 사용하니까 처음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지 잠도 참 편하게 자게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평생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깝깝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뇌 질환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보여드려요? 어머 별걸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양압기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 호스에 이렇게 껴서 여기 이제 본체가 있어요. 본체에서 가습기처럼 이렇게 그 압력과 함께 스팀을 뿜어줘요. 그래서 코로 가서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코로 연결해서 이 코로 해서 여기서 이제 압력을 넣어줘요. 공기가 압력을 넣어주면서 그 스팀을 함께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코골이도 줄어들고 수면 무호흡증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러고서 어떻게 자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 안 와요. 처음에는 잠 안 오는데 좀 적응해지면은 또 괜찮아요. 7시간씩 자고 그래요. 네. 그 입도 벌러지는 것도 예방하고 제가 코도 걸고 입도 벌리고 있었어요. 예, 저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양압기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 수면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이 잠자는 것이 뇌 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저것 다 검사하셨잖아요. 기본으로 암들은 다 검사하셨잖아요. 거기에 덮여서 수면 검사 꼭 해보시고 코를 고신다면 다시 한번 주의합니다. 코를 고신다면 꼭 처방받으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50대에 꼭 해야 될 일 세 번째 질병 퇴치. 지금 제가 수면, 뇌질환, 코골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운동 얘기하면 여러분 화면 돌리실 거죠? 예. 저도 진짜 운동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여러분 다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운동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칙성이에요. 우리의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이건 정말 온 우주가 그런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낮과 밤도 규칙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 당연히 다 규칙이 깨져서 그러잖아요. 항상성이 깨져서. 그쵸? 저는 규칙적인 거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벌이가 규칙적인 게 좋죠. 벌이가 작아도 들쭉날쭉한 거 최악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잠도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깨고 이것이 불면증을 잡는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도 운동의 강도, 빈도 다 중요하지만 규칙성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운동 한 번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그래서 저녁밥에 묶어 놓든지 아니면 점심밥에 묶어 놓든지 자기가 규칙적으로 꼭 하는 그 일에 운동을 붙여 놓으세요. 처음부터 뭐 어디 헬스클럽 가가지고서는 몇십만 원짜리 클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렇죠? 요새 홈트 많이 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홈트는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남편도 맨날 홈트 한다고 가가지고서는 여기 빨래판 근육이네 여기 장조림 근육이네 맨날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그거 빨래판 빨래를 할 수 있어요. 장조림 근육에 뭐 장조림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뭐 누워 있으면은 딱딱하기만 하고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홈트에서 뭐 근육을 만들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스쿼트라도 규칙적으로, 플랭크라도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저도 스쿼트 시작해가지고 50번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0번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스쿼트를 50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운동이라는 그 좋은 보약에다가 규칙성을 더하면 정말 최고급 보약이 돼서 50대 때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을 잡수시는 겁니다. 50대에 꼭 해야 될 일, 네 번째, 고독 퇴치. 가족관계에서 끊어야 할 관계, 이어가야 할 관계. 무섭다! 무섭죠? 예, 끊어야 될 관계.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50대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에서 에피소드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부부관계가 되게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단단한 것 같아도요. 그게 사실은 속빈 강정일 때가 많거든요. 예, 완전히 고관절이에요. 툭 치면 부러져요. 그 부부 관계를 실실과 날로 이렇게 엮어주고 있는 게 이게 추억이거든요. 이게 에피소드.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남편 퇴직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저랑 같이 24시간 집안에 있는데 둘이 공유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이 취미도 안 맞죠. 서로 각자 활동했던 것도 다르죠. 친구도 교차되지 않죠. 뭐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죠.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집안에 공기가 숨 막히고 이게 뭐야, 이 나쁜 기운은 뭐지? 남편이 집에 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편 퇴직하고 제가 초반 너무 힘들었어요. 뭘 딱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남편이랑 안 살 게 아니라면, 정말 헤어져서 이제 남이 될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의 에피소드를 억지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드라마 같이 보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공유할 수 있는 드라마. 그런 것도 적어요. 내 남편은 바보 나오는 그런 코미디 좋아하거든요. 그렇답니까? 뭐 이런 거. 저는 그거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저는 추림을 좋아하거든요. 남편이랑 너무 달라요. 남편이랑 추림을 같이 못 봐요. 맨날, 범인이 누구야? 저거 왜 그랬어? 맨날 옆에서 물어봐요. 이렇게 TV 보는 거 하나조차도 맞추기 힘든 남편과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극 같은 거 있죠. 1988년 우리가 이제 88학번 87학번이니까 근데 1988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는 드라마. 이런 걸 같이 보면서 남편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라고 해서 대단할 거 없어요. 추억 만들기? 대단할 거 없어요. 같이 정기적으로 산책을 한다든지 그 산책의 루트도 다 정해져 있고. 끊어야 할 가족 관계가 있는가? 저는 끊어야 할 가족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얼마나 징글징글한. 야, 가족이 징그럽고 가족이 웬수야.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이제 2명하고 가족 중에서 잘 안 보고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재정적으로 너무 이제 계속해서 제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우리 신우인데, 우리 신우하고는 이제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 재판했다는 거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했나요? 네. 어쨌든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 재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각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혼 재판 할 때 우리 신우가 얼토당토 않은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탄원서를 보내서 남편 쪽, 이 가족은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우리 변호사가 그걸 보여줘서 봤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기함을 했는지, 거기에 나온 내용이 전부 다 저에게 너무너무 상처였어요. 우리 신우하고 저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보낸 게.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어쭙지 않게 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얘 부채질 해가지고 이혼시키는 거, 그거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요, 이혼을 해도 안 좋고요, 이혼을 안 하면 철천지 원수돼요. 이혼을 하게 되면 뭐 덕분에 그렇게 욕을 써줘서 이혼했다고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이제 그렇게 탄원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 후로는 신우하고 딱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다시 해서 저희 이제 가정에서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 칠순잔치에 가서 어머님 낯을 봐서라도 신우하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마음에 없으면서 억지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피하자.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으면 차라리 피하자. 그리고 피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진짜 관계를 끝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리를 피하고 유야무야 그냥 슬슬쩍 넘어갔어요. 가족 관계, 끊을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끊지 말고
저처럼 스리슬쩍 유야무야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 나중에 관계가 회복될 기회가 또 올 수 있거든요. 회복될 그 기회가 올 때 너무 매듭을 져놓으면 정말 관계가 끊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하고 우리 가족인데 정말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불로 지지지 말아야 돼요. 예, 불로 말이 너무 이상하다. 어머, 말 너무 이상하다. 아니, 우리 이 매듭 같은 거 칠 때 나이론 같은 거 불로 찢으면은 거기가 매듭이 딱 지어지잖아요. 안 풀리게.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는 해줘. 그냥 실올이 풀린 대로 놔두는 그런 관계로 가면 가족 관계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또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또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철천지 원수 다시는 안 봐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도장을 꽝 찍으면서 그 끝낼 때 불로 지져서 에피소드를 만들지 마시고 싸워서 끝내지 말고 그때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보지 않는 걸로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는 걸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와 시부모님의 관계는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간병을 하고 있고 보니까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점점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시고 고집이 세시고 그다음에 안목이 좁아지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려가 없어지는 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아유 너 힘들겠다 어떡하니 아우 너 힘들어서 이 말씀을 늘 하셨는데 이제 병이 요새 좀 심해지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 싹 사라졌어요. 오직 자기 몸 아픈 것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대할 때 부모님들 대할 때는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나는 이걸로 선을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임종사진 머릿속에 그린 것처럼 많은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고 내가 외롭고 적적하고 내 노년기에 나를 위로해줄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은 지금 50대부터 노력을 해야지 그런 가족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독 퇴치가 별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내 옆에 붙여놓기 위해서 지금 50대부터 끊어야 될 관계 흐지부지 하고 매듭 짓지 말고 불로 지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이어갈 관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관계를 잘 이어가면서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어려운 관계가 되더라도 그 에피소드의 힘으로 그 추억의 힘으로 버텨나갔으면 좋겠어요. 50대에 반드시 해야 될 일 마지막은 무위 퇴출입니다. 네, 이제 무위가 뭔가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있죠. 이것은 노인이 가장 괴로워하는 4대 고통 첫째가 질병, 가난, 고독, 무위 이것을 노인의 4대 고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 고통을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50대 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위라는 거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까무라치듯이 그냥 기운이 쭉 내려가서 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꼭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나 우울하고 이제 바닥을 막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분이 늘 가진 않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70대, 80대 병이 있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한테 도움받고 이러면 이런 상황이 더 극대화돼서 결국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그게 더 이제 삶을 완전히 강타하는 거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아프시니까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이게 사는 거냐 난 아무 쓸모도 없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꼭 뭘 해야지 가치가 있나? 그냥 아무 그런 남한테 도움도 못 주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엄마의 말씀대로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그런 사람은 소중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서 내가 존귀하고 무엇을 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존귀하고 소중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이게 사실은 무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여기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덮어줄 수만 있을 만큼 이게 커지면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다시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내 인생을 사랑하는 건데요. 저는 이 생각이 50대에 꼭 가져서 나를 사랑하는 습관, 나를 아끼는 습관, 나를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서 결국 너무 인생에 척박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 이 무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50대에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80대, 90대에 오면은 그게 정말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큰 데미지가 큰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50대 때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은 앞으로 살 인생에 대한 아주 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그럼 안무는 너는 왜 사는데? 저는 선행을 하려고 삽니다. 저는 선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한테 문현아 너 정말 착하다. 너 참 잘했어. 이렇게 저는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50대 때는 규칙적인 선행, 생활이 되는 선행 이런 것을 좀 실천하고 내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게 하는 그렇게 자리를 잡게 하는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행을 하려고 보면 꼭 그때 돈이 없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선행할 마음은 있다니까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 마음은 선하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돈만 많다면 도와준다. 진짜 성공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선행을 한다. 나는 선행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선하게 살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실천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보면 정말 칭찬할 게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선행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아야겠다. 저는 이제 감사봉투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여기 있었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다행이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 말고 여기다가 저는 10,000원씩 넣어요. 내 삶에다가 제가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 이때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기억을 하게 되고 여기 10,000원씩 넣어서 이 돈이 모이면 이 돈으로 제가 선행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도 정해놨어요. 너무 100만 원 이렇게 모이면은 그거 어디다 선행하기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 모이면 그 20만 원으로 착한 일을 하자. 여기 보니까 8월 6일은 손 베일 뻔한 거 안 베였다. 가로 열고 고구마 씻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8월 12일 교통사고를 막아주셨다. 이런 거. 인후통도 9월 6일 있다가 나았다. 이런 거. 이것도 사실은 저 기억도 안 나거든요.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써놓고 돈을 넣어놓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돈이 들어가면 의미가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구나. 내 삶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선행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빙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0만 원 금방 모여요. 이게 1,000원으로 바꿔야겠어. 아무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외롭게 임종을 맞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자꾸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50대에 그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을 착하고 선한 말, 너는 소중하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해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줌으로써 이 노년의 무위의 고통에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50대에 꼭 해야 될 일 제가 5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50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50대 때 특히 인생이 배터리 인생이다. 내 인생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시돼야 되는지를 잘 잡아야 된다. 이것만 정말 잡고 가도 나머지 것들은 그냥 술술술술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대에 정신 잘 차려야지 우리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리즘 언니도 감사해요. 어머, 방금 뭐야? 죄송해요.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